유튜브로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매매는 잘 해오셨나요? 또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전 영상에서 앞으로의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요 615포인트, 코스닥 지수 615포인트 위로 지수가 안착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2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 6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시장을 이끈 그 주도주가 무엇인가,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코스피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같은 IT 부품, 전기전자 업종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등을 바이오 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바이오는 제가 그 완전히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업종이라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코스닥에서는 소재 부품,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 업체 쪽에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그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종목 쪽이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현재 전 세계 시장으로는 서비스 기업이 일단은 지금 트렌드예요. 바이오 업종은 웬만하면 아직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업종은 시장이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차, 대부 관련, 화장품 같은 기존에 움직였던 테마 재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지수를 볼 때에는 중국 상하이 지수를 참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와는 조금 다르게 4거래일에서 한 5거래일 정도는 먼저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 증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돌파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중국 증시를 참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마 업종,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업종과 어떤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대북 수소 게임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특히나 바이오는 절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무조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된다.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정치 테마주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홍정욱 테마라든지 조국 테마라든지 안철수 테마라든지 이런 쪽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등락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화천기계와 그리고 고려산업, 그리고 KNN, 그리고 써니전자,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과 시세가 많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이었죠. 정치 테마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다가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테마 쪽에 온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생겨난 테마가 뭡니까? 돼지열병이었습니다. 돼지열병이 갑자기 깜짝 등장을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죠.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장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계속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급락도 있었지만 그래도 되돌림이 나오면서 위아래 파동을 계속 만들어냈고요. 최근에 제가
이때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급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요, 경제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었어요. 경제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정부나 그 중앙은행 쪽에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은, 여태까지는 경제가 호황을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만들어낸 후에 당연히 사이클에 의한 하락이 나오겠죠. 예,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보면요, 거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거품이 아니었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더 이상 급락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데, 그게 시장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책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품을 만들어내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터지는 기간이 내년, 평균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돼지열병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번 주부터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대장주는 첼시스인데요. 예. 매일매일 대장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뭐 카톡 캡처를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네, 이 부분인데요. 대지주들 잘 보세요 이러면서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약간의 뭐 음모론도 껴있고요. 자금이 굉장히 크다, 지금 현재 들어온 자금이 굉장히 크고, 대북 바이오 수소 이후로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음모론도 좀 섞여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돼지열병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사고에 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사건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뉴스를 내보내는 모습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이 테마가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 이겁니다. 이 테마가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었죠. 첼시스 보시면은 9월 17일부터 점 상한가를 가면서 테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요거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테마가 굉장히 많죠. 여러 종목이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압축이 될 것이다. 그 압축되는 종목의 수는 아무래도 5종목 그 안쪽으로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 가까운 테마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종목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움직이는 종목은 5종목 안쪽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대응을 할 때는 여러 종목을 뭐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오버나잇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기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대장으로 움직이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쪽으로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첼시스 이게 원래는 대장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우진 BNG, 요 체리브로부터 해가지고 팜스코, 한일사료도 굉장히 크게 한번 움직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종목 안에서도 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순환 안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거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대책이라는 게 좀 세워지는 게 편할 거라고 보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가지 이야기 해드릴 것이 있으면요,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